정청래가 저는 돌을 던졌다라고 봐요. 이제 본격적인 네거티브의 길로 접어들었습니다. 어떤 분은 이제 우리 이상호 기자님이 그런 얘기하대. 그 정봉주 시즌 2가 시작된 것 같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충청권하고 부울경 선거 결과가 뭐 정청래한테는 사실 돌을 던지는 상황이 되는 게 맞아요. 이러면 테러를 찾는 게 좋은데 이게 뭐 지금 선거운동을 열심히 한다고 해서 판이 뒤집힐 수 있는 이번 당대표 선거의 프레임은 명청대전이에요.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사실은 당대표로 출마한 것이나 다를 바 없는, 그러니까 정청래는 이재명과 싸우는 그런 위치에서 이번에 선거를 치르는 건데 그거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출마를 하지 않는 게 가장 현명한 선택이다라고 당대표 선거 전부터 제가 진지하게 조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어이 출마를 했는데 결과는 이제 본인이 나락으로 가는 결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이 졌구나라는 이런 현실을 인정을 하고 현실을 받아들이면 이게 문제가 안 되는데 어느 정치인이건 끝까지 가요. 제가 지금까지 경험을 해보면은 이제 졌구나, 이게 여기까지구나, 나의 역량이, 이런 현실을 받아들이고 고개를 숙이고 또 자기 수준에 맞는, 위치에 맞는 일을 해나가면 괜찮은데 이게 대선이건 뭐건 이런 이제 큰 선거의 경선에 참여했던 정치인들의 최후를 보면은 끝까지 발악을 하다가 완전히 나락으로 가는, 그러니까 이낙연의 길을 꼭 다 따라가요. 그 이낙연만 그랬던 게 아니야 사실. 그 전에 뭐 손학규도 있었고 뭐 안철수도 있고 뭐 많아요. 역대 이인재, 아주 오래 전으로 우리가 거슬러 올라가면 뭐 이인재도 있고, 아니 적당히 뭐 요 정도 수준에서 자기가 만족을 하고 뭐 정치를 해도 될 것 같은데 우리 평범한 시민들이 볼 때는. 그런데 꼭 끝까지 가. 응? 끝까지 가가지고 완전히 막장에 가야. 손학규 씨 같은 경우에는 진짜 탄광에 갔죠. 이런 경우는 매우 드문 경우인데 결국은 진짜 탄광까지 갔어요. 막장이지, 흔히 말하는 막장까지 진짜 가버린 거야 손학규는. 근데 역대 모든 정치인들이 꼭 끝장을 봐야 이걸 끝냅니다. 텍스 어필님, 까왕님 뜬금없이 죄송합니다. 평소에 궁금했던 건데 방송 중 화장실 한 번도 안 가나요? 아니 제가 계속 화면에 나오는데 어떻게 가? 못 가지. 끝날 때까지 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리고 이런 쓸데없는 건 줄 알면서 왜 그 슈퍼챗까지 쏘면서 질문을 합니까? 아니 그랑 똑같은 거야. 그 찌양 있잖아요. 그 먹방하는 친구. 그 찌양 방송에 가보면은 댓글이 이제 뭐가 달리는 게 똥을 하루에 몇 번 싸세요. 이게 그렇게 댓글에 많이 달려. 혜태님, 근데 희한한 건 최평이 책 얘기하기 전에 책을 쓰면 어떨까 댓글 쓰려고 했는데 희한하죠. 제 책을 보신 분들은 이제 제가 상당한 저술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걸 잘 아실 겁니다. 아니 그 찌양이 하루에 똥을 몇 번 싸겠습니까? 많이 싸겠지. 아니 많이 먹으니까 많이 쌀 거 아니야. 근데 그걸 꼭 거기다가 댓글을 다는 사람들이 있어. 아직은 젊은 여성한테 신뢰되는 질문이지. 근데 우리 텍스 어필님도 아니 안 가니까 화면에 나오겠지 화장실을. 뻔히 알면서 그런 뭐 이상한 질문을 해가지고 화장실 유머도 아니고. 그래서 점점 나락으로 가고 있는. 결국은 정청래도 제가 볼 때는 끝까지 갈 거예요. 망가질 때까지 간다. 그게 정치인의 하나의 무슨 이거야말로 김어준이 얘기한 우주의 원리예요. 우주의 원리. 갈 때까지 간다. 한 번 간 사람은 끝까지 간다. 이게 거의 우주의 원리다. 작용과 반작용이 우주의 원리가 아니고 김어준이 막장의 법칙이라고 있어. 막장의 법칙. 지금까지 막장을 안 간 사람이 없어요. 이인재, 손학규, 안철수, 이낙연 단 한 명이 있습니까? 막장까지 안 간 사람이? 그럼 정청래가 가야 될 곳은 어디냐? 작용과 반작용이 아니고 막장이야 막장. 아이고 그런 머리로 무슨 유튜브를 한다고, 정치 유튜브를 한다고. 자, 정청래 막장 소식 일단 뉴스 영상으로 보고 가시죠. 전당대회 선거관리위원회 상대 후보들의 행태를 바로 잡아달라는 신고가 쏟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경쟁자의 현수막과 경쟁자의 전략에 제재를 가해달라고 합니다. 박사라 기자입니다. 민주당 당권주자 3명 모두 호남을 찾았습니다. 2차 공공 이전을 곧 발표할 겁니다. 제가 총리를 있을 때 같이 검토했습니다. 전북도 포함해서 검토했습니다. 제가 호남 발전 특위를 만들어서 호남의 수건 사업이
송정역부터 목표역까지 속도 개선 사업부터 시작을 해서 경상북도 출신의 이재명 대통령과 호남 출신의 송영길 당대표가 같이 손을 잡고 하는 게 국민 통합이 얼마나 좋습니까? 오는 15일 호남권 순회 경선까지는 시간이 남았는데도 벌써부터 공을 들이는 건 권리당원 숫자가 많은 승부처이기 때문입니다. 초접전을 벌이는 정청래, 김민석 후보의 난타전은 한층 거세졌습니다. 있지도 않은 실제하지 않는 명청대전이라는 프레임을 씌워서 당원들을 갈라치게 하고 상대방 후보를 공격하는 것은 대단히 비겁한 행위입니다. 정 후보는 김 후보가 제기한 신천지 전당대회 개입설에 대해서도 무책임하게 입국탓 하지 말고 당장 사과부터 하라고 공세를 폈습니다. 김 후보는 지방선거 공천 잡음을 들어 정 후보를 향한 자기 정치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공천을 과거에 많이 제도도 설계하고 참여도 해봤는데 이번에는 소리가 좀 많이 났던 케이스인 것 같다는. 다음 총선 이제 1년 남았는데 다음은 시비가 없어야 되잖아요. 전당대회 과열 양상에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에는 신고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정 후보가 왜 김 후보 구호를 써서 거느냐고 문제 삼은 친명 의원들의 현수막. 친명 쪽에 개파 정치라고 비판한 정청래 지지층의 생일 투표 전략에 대해 제재를 가해달라는 겁니다. 자, 뭐 정청래가 본인은 네거티브를 절대 하지 않겠다. 정당 방위만 하겠다. 앞에 말 너무 웃겼어요. 제가 부산 그 유세였나? 부산 유세에서 네거티브를 하지 않겠습니다 하고 신천지 얘기를 해. 그러니까 한 문장 얘기하고 그 다음 문장에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그 앞에 한 말을 뒤집는 말을 그 뒤에 말을 하는 거야. 저는 이런 거짓말은 거짓말을 손바닥 뒤집듯 한다. 이런 이제 관용구도 있긴 한데 앞에 문장에 한 말을 뒷 문장에서 뒤집는 경우는 보통 그러잖아요. 그 앞에 한 자리에서 이제 거짓말을 했어도 며칠 있다 거짓말을 한다든지 보통 이러는데 정청래는 한 문장 안에서 한 문단 안에서 거짓말을 해요. 한 문단 안에서. 야, 이건 진짜 또 대단한 사람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어쨌건 충청권하고 이제 부울경 선거 결과가 나온 이후에 정청래가 네거티브가 더 심해지죠. 제가 누차 말씀드리잖아. 네거티브는 지는 쪽에서 하는 거예요. 그거 어쩔 수가 없어, 지는 쪽에서는. 그래서라도 이제 뒤집어야 되니까 하는데 그것도 보통 후보들이 하지 않아요. 후보들은 이제 점잖게 있어야지. 왜냐하면 또 뒷일을 생각을 해야 되잖아. 이게 정청래의 정치 인생의 마지막입니까? 이번 당대표 선거가? 난 정청래 후보한테 한번 물어보고 싶네. 혹은 또 청래당 의원들한테 물어보고 싶어요. 이게 본인들 정치 인생의 마지막이에요? 이번 당대표 선거가? 이번 당대표 선거 끝나면 이제 정치 그만둘 거예요? 정계 은퇴할 거야? 정청래? 최민희, 한민수, 이성윤 다 정계 은퇴할 거예요? 아니 그러면은 이게 국민의힘하고 경쟁하는 것도 아니고 한 당 내에서 경쟁하는 건데 뒷일을 생각을 해야 되잖아 이제. 이른바 출구 전략이라는 걸 써야 돼요. 응? 충청권하고 부울경 투표 결과가 나왔을 때 이거는 이제 어렵겠구나 라는 판단이 들잖아. 그러면은 출구 전략을 써야지 이제부터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당이 하나 되자. 메시지가 이렇게 나가야 되는 거야. 당이 하나 돼야 된다. 나는 어떤 지도부가 어떤 분이 당대표가 되더라도 민주당을 위해서 나는 헌신하겠다. 나 정청래는 민주당만을 사랑한다. 내가 예전에 본인 자랑하는 거 딱 하나 있잖아. 그 무슨 유세단이에요. 하여튼 낙천한 사람들 모여가지고 유세단 만들고 나는 진짜 당을 위해서 모든 걸 다 바치는 사람이다. 다 오해를 했다. 나는 반명이 아니다. 난 당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이다.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게 지금은 현명한 거지. 그러고 나서 선거 끝나면은 또 김민석 후보하고 화해하는 이런 모양새도 만들고, 응? 김민석 대표하고 또 맥주 한잔 하면서, 우리가 선거 때는 치열하게 경쟁했지만, 우리의 당이 이제는 하나가 됩시다! 이런 그림도 만들고, 이런 걸 해야 되는 시점인 거예요, 이제는. 더 컷 유세단. 덜 컷 유세단 아니에요? 더 컷 유세단이 아니고, 이거 덜 큰 거 아니야? 저는 이게 정치인으로서도 빵점이지만은, 인격체로서도 수준이 대단히 떨어진다고 봐요. 이거 아주 끝장을 보자는 거잖아. 아니, 이래가지고 표가 얼마나 더 나오겠어요?
지금 이미 대세는 기울었는데 부울경에서 저런 결과가 나왔는데 호남에서 이게 뒤집어집니까? 안 뒤집어지죠. 그걸 또 김민석을 깐다고 그 김민석 네거티브로 하면 와 신천지? 와 이걸 가지고 정청래를 네거티브로 했어? 나 김민석 찍지 말아야지? 아니 이럴 유권자들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그래서 정말 어리석은 짓을 하고 있고 본인 스스로 막장으로 가고 있다 지금. 네? 그리고 이제 정봉주의 길을 가고 있다라는 게 오늘 고발뉴스에서 이런 내용으로 보도를 했는데 이제는 이재명 대통령을 공격하는 듯한 이런 뉘앙스의 발언을 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정봉주의 길을 가는 거 아닌가. 우리 이상호 기자님은 이제 그렇게 평가를 하더라고요. 잠깐 보시죠. 정말 중대한 사고를 친 겁니다. 정청래가 제2의 정봉주 사태, 명파리에 대한 공격이라고 저는 보는데 이번 전당대회에 이재명 대통령 출마하지 않았습니다. 이재명 얘기를 꺼내지 말라는 거야. 이재명이 금치고가 되는 거예요. 이 순간 각자 후보는 본인의 이름을 걸고 본인의 이름 걸고 정책과 비전을 제시해야 됩니다. 실제하지 않는 명청대전이라는 프레임을 씌워서 당원들을 갈라치게 하고 상대방 후보를 공격하는 것은 대단히 비겁한 행위입니다. 대통령이 그러니까 메가 프로젝트를 어떻게 내가 관철시키겠다, 의회에서 어떻게 돕겠다 이런 얘기를 해도 다 명팔이라는 거야. 지금 자기의 정책만 얘기하면 되지. 이게 엇박자가 나는 거야 또. 그러니까 당이랑 청와대 상관없이 그냥 당의 정책 가지고 승부를 해야 된다는 거야. 원팀이라고 말하면서 정말 중대한 사고를 친. 이게 이제 그 정봉주의 명파리 기자회견을 연상시키고 있죠. 그러니까 대통령을 은근히 돌려가는 뭐 이런 지금 뉘앙스의 그런 이제 캠페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끝까지 가는 거죠. 그때 정청래가 그 명파리 발언하고 그 참 논란이 많았는데 그때 이제 정봉주가 나락을 타기 시작을 했어요. 유세 중에 이제 뭐 명파리가 어떠니 저떠니 이랬는데 그 유세가 끝나고 1차 경선이 끝나고 본인이 1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뜬금없이 그때 월요일인가 화요일인가 기자회견을 열어가지고 뭐 명파리가 있다, 자기가 가만히 안 놔두겠다 이런 기자회견을 했어. 그래가지고 완전히 뭐 지옥행 급행열차를 타는 설마 정봉주가 수석 최고위원은 못하더라도 5위권 바깥으로 나갈 것이다 라고 아무도 생각을 못했어요 그때. 근데 갑자기 그 기자회견 한 방에 완전히 급행열차 타면서 6위를 하고 끝났어요. 그럼 정청래도 무난하게 가면은 제가 볼 때는 한 40% 득표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은 친청이 뭐 한 명 내지 뭐 많으면 2명까지도 최고위원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야. 약간 위험한 분위기도 있는 거죠. 그런데 저런 식으로 나락을 가버리면은 30% 밑으로 내려가게 될 위험성도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최민희까지 다 죽이겠다 이거죠 지금. 그게 정청래 원래 계획인가? 최민희까지 다 나락으로 보내겠다 이런 전략이라고 봐야 돼요. 나만 막장을 가냐? 최민희도 같이 가자. 우리 친청은 하나다. 우리 불알이 한 푼 줍쇼. 다 같이 가자 나랑. 나만 떨어질 수 있냐? 니들도 떨어져라. 최민희 너 내 표 가지고 지금 1등 찍고 있는데 나 기분 나쁘다. 같이 가야 된다. 우리는 원팀. 팀 정청래. 이길 거면 같이 이기고 죽을 거면 같이 다 죽자. 뭐 이런 뜻이 아니고서야 저런 캠페인을 왜 하냐라는 거예요. 이선희님, 왜 연임하려고 그래 왜 싫다는데 왜 연임하려고 그러냐고, 싫다는데 왜 나오냐고. 인천, 강원, 제주, 대구, 경북은 김용 인미애로 몰아서 빵을 들이시면 되는 거 아시죠? 복만삼림왈 투쟁 감사합니다. 그래서 같이 나락하는 그런 식의 제가 볼 때는 캠페인밖에 안 된다. 이미 끝난 상황이다. 저는 이렇게 봐요. 그래서 지금은 출구 전략을 써야 되는데 제 생각에는 분당까지도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런 게 아닌가라고 보여요. 그러니까 분당이라는 카드가 전혀 없다라면은 어쨌건 뭐 김민석 후보하고 좀 치열하게 경쟁을 하더라도 끝나고 나면은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는 방향으로 그림을 짜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자기 스스로 나는 이제 김민석이 당대표가 되면 정치 인생이 끝난다라는 뭐 이른바 도둑이 재발저리는 거죠. 뭐 자격지심이 있는 것인지 스스로 막장으로 가고 있다. 저는 이렇게 보이고, K봉화현명님, 이선희 간첩과 함께 투쟁, 감사합니다. 어제 보세요, 이거. 호남 분위기 보세요. 지금 이게, 어제 제가 영상을 보여드렸는데, 역시 호남 아닙니까? 어제 이제
해보겠습니다. 야, 안에 외부 지금 행사장 외부 난리 모습을 났다고 제가 볼 하는데 수가 없어가지고 가봅시다. 오늘 이제 우리 정진호 의원님 최현준 모십니다. TV에 우리. 촬영한 야야야 이거 뭐야 영상을 이거? 확인을 했습니다. 놀래라 이거 이게 뭐야? 행사장 바깥의 아니 모습이에요. 오늘 이재명 대통령이 오셨나? 제가 이제 행사가 아직 시작하기 전이어서 바깥에 사람이 많은가 와 안에 또 이랬더니 어떻게 됐으려나? 와 어제 이제 10,000명 미쳤다. 정도 참여를 했다고 미쳤다. 그러는데 이게 보세요. 가지? 바깥에도 그렇게 인파가 많은데 와. 안에 이미 꽉 찼어요. 이야. 안에 이미 꽉 차 있는 거야. 최현준 님이 영상을 찍을 줄이 때 끝이 없어, 줄이. 바깥에도 인파가 많이 있고 아직 김민석 후보는 등장도 안 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지 못 들어가는 분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 행사장 안이 이미 꽉 차 있는데 밖에도 와, 상당히 멋지다. 많은 분들이 역시 호남 아닙니까? 함께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뭐 10,000명이 참석을 했다고 그러는데 그 행사장에 못 들어가신 분들까지 포함을 하면은 제가 볼 때는 뭐 10,000명이 훌쩍 넘는 인파들이 그 김민석 후보 그 지지하기 위해서 모였던 것 같고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은 이거는 대선 때도 보기 힘든 장면이에요. 대선 때도 보기 힘든 장면이다. 그러니까 호남이 완전히 뒤집어졌다라고 봐야 돼요. 이런 판은 뒤집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바람이 불었다 한마디로. 김민석 바람이 불었다. 오늘 제가 뭐 민풍이란 단어를 썼는데 뭐 정청래는 자기 뭐 정청래 바람이 조직을 이길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아니 김민석의 조직이 뭐가 있습니까? 정청래가 조직을 만들었으면 더 많이 만들었죠. 응? 당대표 1년 하면서 특보를 800명이나 뽑았는데 그런데 진짜 뭐 정청래 바람은커녕 예 진짜 더워. 정청래는 지금 사막이에요. 분위기가 바람 한 점 없는 상황이고 김민석 후보는 완전히 바람이 불었어요. 진짜 저건 민풍이야 민풍. 저는 지금 이런 분위기면은 호남에서 완전히 뒤집어질 것 같다. 호남에서 완전히 판 뒤집어집니다. 자 그리고 박선원 의원이 권노갑 우리 김대중 재단 이사장님 우리 동교동계 친 김대중의 좌장이셨던 핵심 중에 한 분이었던 권노갑 김대중 대장님이래요. 아 나 왜 이러니? 김대중 재단 이사장님을 만났어요. 근데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우리 권노갑 이사장님이 회고를 합니다. 이야기를 해요. 이거 한번 같이 들어보시죠. 저도 처음 듣는 얘기인데 와 우리 김대중 대통령에 대해서 돌아가시기 전에도 제가 참 존경했고 민주당 사실 정치인 중에는 저는 김대중 전 대통령 외에는 존경하시는 분이 없었어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재명 대통령님이 사실 좀 생긴 거야. 응? 뭐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서는 뭐 훌륭한 분이시고 또 안타까운 일을 당하시다 보니까 제가 마음으로 참 김대중 대통령을 노무현 대통령을 좀 추모하는 그런 마음은 있지만 저는 솔직히 말해서 제가 그렇게 노무현 대통령님을 존경까지는 아니에요. 좋은 분이시지. 훌륭한 대통령이고 좋은 분이시긴 한데 집권 기간 동안 솔직히 좀 아쉬운 모습을 많이 보여주셨기 때문에 노무현 대통령님을 제가 이렇게 존경한다라고 저는 말씀은 안 드립니다.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님을 이제 존경을 하다가 이번에 이제 이재명 대통령님을 존경하게 된 거죠. 근데 김대중 대통령님은 깜짝깜짝 놀랍니다. 와, 이거 무슨 진짜 양파 같아. 와, 이분이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 이거 오히려 돌아가시고 나서 제가 더 깨닫게 되는 그런 순간들이 참 우리가 훌륭한 분을 지도자로 모시고 있었구나라는 거를 깨닫게 되는데 오늘 이 권노갑 이사장의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야, 김대중이라는 분이 진짜 보통 분이 아니시구나. 이거를 제가 또 다시 한번 느끼게 됐습니다. 요 쇼츠 영상 잠깐 함께 보시죠. 오늘 저 박선원 의원이 광주에서 지금 이사장님하고 우리 재단 인사하러 지금 왔습니다. 김민석 총리는 김대중 대통령이 만든 사람이에요. 28에 김민석이를 대통령께서 선발해가지고 여의도 1번지에 출발시켜. 김대중 총리는 이미 브라운 사건 때부터 민석이를 크게 봤다. 우리 김대중 대통령 뜻을 이어나가는 김민석이는 그런 일을 할 사람. 이제 우리 박 의원은 이번에 그 민석이를 이제 같이 동반자로서 김민석, 박 의원은 독일 티켓들 보고 우리가 아주 앞장서서 우리가
모두 힘을 다 바치자고. 저희는 어르신들께서 가시는 길 또박또박 뒤따라가면서 그 뜻을 제대로 실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저 박선원 의원이 자, 뭐 여기까지 짧은 영상이지만 참 의미심장한 저는 그 역사가 진술이 된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예. 그러니까 뭐 저 얘기는 사실 좀 앞에 얘기는 어느 정도 아는 얘기지만, 그러니까 김민석은 김대중이 만든 인물이야. 이런 얘기를 하시죠. 우리 권노갑 이사장님이. 그러면서 28살 때 김민석을 발굴을 해가지고 국회로 만든 게 우리 김대중 대통령의 선택이었다. 뭐 여기까지는 다 뭐 그럴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제가 요 영상을 보면서 깜짝 놀란 건 뭐냐면, 그 미문화원 사건 때부터 김대중 대통령이 김민석을 예의주시하고 있었다. 이거는 이제 처음 듣는 얘기인 거예요. 박정희님, 저는 60년 이상 부산에서 거주하는 시민입니다. 호남 시민분들 너무 부럽습니다. 그리고 존경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대학 때부터 김대중 대통령께서 김민석을 지켜보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걸 10년 이상 기다린 거예요. 10년 이상 기다려가지고 김민석을 발탁을 해서, 본인의 어찌 보면은 뭐 그런 얘기 예전에 많았잖아요. 김민석이 김대중의 황태자다, 뭐 리틀 김대중이다, 이런 얘기를 예전에 많이 들었는데, 대학 때부터 점 찍어가지고 김민석을 키워서 참 오늘 이 자리까지 만들어냈다라는 거. 그리고 또 유명한 그 일화가 있죠. 이거는 김민석 후보가 직접 얘기했던 건데, 김민석 후보가 이제 2002년 대선 때 그 후보 단일화 문제 때문에 이제 야인 생활을 하고 있을 때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하죠. 김민석 후보에게 퇴수를 잘해야 된다. 그래서 퇴수일기라는 이제 책도 냈습니다. 김민석 후보가 퇴수를 잘해야 된다, 정치인은. 그래서 이렇게 물러났을 때 또 우리 김대중 후보도 이제 그런 경험들이 많이, 김대중 대통령도 그런 경험들이 많으셨잖아요. 1992년도 대선에 패배한 이후에 뭐 유럽에 또 유학을 다녀오셨다가 정계 은퇴를 하셨다가 다시 복귀하는 이런 이제 퇴수의 과정을 김대중 전 대통령도 경험을 하셨기 때문에 뭐 그런 조언은 뭐 선배 정치인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 조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에 깜짝 놀랐어요. 김대중 대통령께서 김민석 후보에게 퇴수를 잘해라 라는 숙제를 내주면서, 김민석은 80까지 정치를 해야 될 사람이니까 지금 퇴수를 잘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 뒤로 18년 동안 야인 생활을 한 사람을 모두가 김민석의 정치 생명은 끝났다라고 판단하는 그 시점에, 생각했던 그 시점에 우리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는 김민석에게, 자, 앞으로 80까지 정치를 할 사람이다, 김민석은. 그러니까 퇴수를 잘해라, 이런 조언을 했다라는 거야. 이게 지금은 우리가 김민석 후보가 진짜 총리가 되고 당대표 선거에 출마를 하고 이러니까 이 이야기가 너무나 당연한 얘기처럼 느껴지지만, 20년 전에 이런 얘기를 했다라는 건 진짜 놀라운 일인 거죠. 김대중 대통령이 사람 보는 눈이 있고, 그러니까 아무나 저는 대통령이 되는 게 아니고 아무나 지도자가 되는 게 아니구나, 그런 걸 지금 이제 깨닫게 됩니다. 20년 뒤를 어찌 보면 예언을 한 거죠.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 20년 뒤를 예언을 한 거잖아요. 김민석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를. 김민석도 모르는 자신의 운명을 우리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는 알고 있었던 거지. 그 한마디가, 그 거인의 한마디가 오늘의 김민석을 전 만든 거라고 봐요. 김대중의 그 격려가, 김대중의 조언이 오늘의 김민석을 만들었다. 만약에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 야, 넌 끝났어 임마, 가서 공부나 해, 이렇게 얘기했으면 정치 포기할 수도 있었지. 근데 김대중 대통령께서 너 80까지 정치할 거니까 용기를 잃지 말고 지금 자신을 잘 닦아라, 이런 얘기를 했으니까 참고 18년을 참고 견딜 수 있는, 저는 원동력이 됐다라고 봐. 그러니까 오늘의 김민석을 직접적으로 만들어낸 것, 김민석을
다시 부활시킨 건 이재명 대통령이지만 무덤 안에서도 김민석이 18년 동안 살아남을 수 있도록 힘을 준 건 저는 김대중 전 대통령님이 아닌가. 역시 위대한 정치인들은 참 깊이가 다르고, 이게 그러죠. 사람이 어느 정도 이제 지혜가 어느 정도 높이에 올라가게 되면은 예지력이라는 게 생기는 것 같아요. 그 예지력이 무슨 뭐 점을 쳐가지고 미래가 보이고 이러는 게 아니고 사람 볼 줄 알고, 그죠? 사회를 통찰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생기고, 그러면 어느 정도 예지력이 생겨요. 저도 뭐 예지력 수준은 아니지만 뭐 여러분들이 간혹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잖아. 저도 그래도 30년 동안 정치밥을 좀 먹다 보니까 정치판 굴러가는 이제 어떤 흐름이나 이런 거를 어느 정도 파악하는 능력이 생긴 거죠. 예. 그래서 뭐 예지력까지는 아니어도 약간의 예측력 정도는 저도 생기는 것 같아요. 이제 나이를 먹어가면서. 근데 김대중과 같은 큰 정치인들은 진짜 예지력 수준의 그런 어떤 예언 수준의 이런 역량을 갖게 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복만삼님, 오경명성은 김대중 대통령 때부터 비추기 시작했던 거군요. 우리나라 잘 되기 위해서 안배를 다. 네. 그러니까 참 그래요. 인생사 세옹지마라는 얘기도 있는데 저는 역사도 그런 것 같아요. 역사도. 그러니까 인생사 세옹지마하고 비슷한 것 같다. 예. 때가 돼야 우리 국민들이 때가 돼야 준비가 돼야 국민들이 준비가 됐을 때 지도자를 보내줍니다. 이게 약간 무슨 뭐 주술적인 표현처럼 들릴 수도 있는데 국민들이 받아들일 때가 돼야 국민들의 수준에 걸맞는 지도자를 보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재명을 맞이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우리 국민들이 이재명이라는 인물을 볼 줄 아는 안목이 생겼으니까 이재명이라는 지도자가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 전에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윤석열 이 20년 가까운 이 세월은 한마디로 이재명이라는 리더를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퇴수하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 그죠? 퇴수하는 시간이었다. 우리 국민들의 퇴수 시간. 김민석이 18년이라는 야인 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그런 뛰어난 정치인으로 성장을 했듯이 우리 국민들도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윤석열을 거치면서 이 퇴수의 지루한 시간, 이것도 한 18년 되는 거 아닌가요? 거의 18년 같네. 김민석의 퇴수 시간과 우리 국민들의 퇴수 시간이 비슷하네요. 그래서 비로소 이재명이라는 인물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가 됐을 때 이재명이 등장을 한 것 아닌가. 그래서 지난번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22년 대선 때 만약에 이재명 대통령님이 그때 대통령이 됐다라면 우리가 0.73% 차이로 대선에 지긴 했어요. 그런데 만약에 2022년 선거 때 그 0.73%를 우리가 가져와서 이재명 대통령이 됐다라면 이재명 정부가 과연 성공했을까요? 민주당에 지금 보세요. 우리가 총선을 거치면서 수박들을 다 정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청래가 이재명 대통령의 발목을 잡고 집권 초기부터 막 흔들어대잖아. 근데 이재명 대통령은 됐는데 당권은 누가 갖고 있겠어요? 이낙연이 갖고 있는 거 아니야. 이낙연이 당권을 가지고 있는 상황. 이런 상황에서 과연 이재명 정부가 성공할 수 있었을까요? 저는 노무현 시즌2가 됐을 가능성이 높았다고 봐요. 지금 돌이켜서 보면. 이게 뭐 결과론이긴 하지만은 노무현 시즌2가 됐을 수도 있다. 그래서 제가 국민들이 이재명을 받아들일 준비가 된 시점에 이재명이 나타났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이거예요. 자, 이재명 대통령이 떨어진 건 어찌 보면 하늘이 도와준 거야. 하늘이 도와준 거죠. 그동안 또 이재명도 성장하고 우리 당원들도 성장하고 우리 국민들도 성장을 해서 이재명이라는 리더를 오롯이 우리가 쓸 수 있을 만한 그런 상황이 지난 3년 동안 만들어진 거죠. 대통령이 되기 전에 당대표 3년 동안 이재명도 성장을 하고 우리 당원들도 성장을 하고 국민들도 성장을 해서
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님 중심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상황을 만든 거예요. 이런 면에서 보면 역사에는 때가 있다라는 저는 생각을 해보게 돼. 때가 있는 거구나. 국민이 준비된 때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작년에 정청래가 당대표가 됐을 때 참 제가 걱정 많이 했습니다. 야, 이거 정청래가 당대표 되면 이제 1년 동안 힘들 텐데 큰일이네. 이렇게 걱정을 했는데 지금 돌이켜 생각해보면요. 정청래가 아니라 박찬대가 만약에 당대표가 됐으면, 박찬대가 당대표가 됐어. 지난번에 당대표 선거 때. 그러면 1년 동안은 그런 대로 뭐 당이 원만하게 흘러갈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이번 당대표 선거 때 김민석 총리가 당대표로 나올 일도 없고요. 그랬으면 안 나왔겠죠. 혜태님, 드론 채평, 감사합니다. 김민석 후보가 굳이 당대표를 안 나왔겠죠. 총리를 계속 했겠지. 그러면 박찬대와 정청래가 다시 붙는 상황이 됐을 텐데, 그랬으면 박찬대가 이겼을까? 못 이겼을 것 같아, 저는. 박찬대 한 번 했으니까 이번에 정청래 밀어주자. 그래서 이번 당대표 선거에 정청래가 됐다라면, 그 지난 1년 동안 벌어진 일이 앞으로 2년 동안 벌어지는 거고, 지방선거를 말아먹는 게 아니고 총선을 말아먹는 상황이 됐을 거라는 거예요. 와, 이게 더 소름 끼치는 상황이 되는 거지. 그래서 작년 이맘때는 제가 진짜 낙담을 했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많이 낙담을 했겠죠. 근데 1년이 지나고 보니까 이것도 우리 당원들이, 국민들이 준비할 시간을 주는 거구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김민석이라는 당대표를 맞을 준비를 한 거야, 우리가. 1년 동안 정청래 때문에 고통받는 시간이 아니었고, 김민석을 길어 올리는 시간이었다, 저는. 김민석이라는 인물을 우리가 키워 올리는 시간이 지난 1년의 시간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김대중이 발견한 김민석, 그 다음에 이재명이 발견한 김민석을 우리 국민도 알아볼 수 있는 시점이 됐기 때문에, 그리고 그 상황을 만들어준 건 누구냐? 정청래, 유시민, 김어준, 어찌 보면 은인이야, 은인. 유조털레가 은인인 거예요. 우리 국민들을 훈련시켜준 거야. 그래서 김민석 본인에게도 시간을 준 거고, 우리 국민들 당원들에게도 시간을 줘서 이제는 이재명과 김민석을 우리가 오롯이 마음껏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된 거예요, 이제는. 그러니까 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선거를 이기는 상황이 되는 거지. 많은 분들이 참, 저는 인생사나, 저도 인생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시련이 있으면 고생 끝에 낙이 온다는 말이 있잖아요. 고생 끝에 낙이 온다는 말도 있고, 뭐 야구를 보면 야구 격언 중에 위기 뒤에는 찬스가 온다, 찬스 뒤에 위기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뭐 김어준이 우주의 원리라고 하는데, 이게 변증법의 원리예요, 사실은. 제가 뭐 쉽게 말씀을 드렸지만 해겔이 얘기했던 변증법이 이겁니다. 작용과 반작용. 그거는 여기가 물리의 세계가 아니잖아, 인간사가. 제가 김어준을 아래로 본다 서두에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어디서 뭐 좀 주워 들은 거, 그 작용과 반작용, 우주의 원리를 20년 동안 써먹고 있어요. 그것도 어떻게 보면 능력은 능력이죠. 그 짧은 지식을 가지고 20년을 버틸 수 있는 것도 대단한 능력은 능력인데, 이거는 이제 철학적으로는 변증법이라고 합니다. 변증법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 변증법의 법칙이 인간 사회에도 저는 여전히 유효하게 적용되는 부분이 있지 않나. 이런 변증법의 관점, 그러니까 작용과 반작용도 변증법의 원리를 물리학적으로 해석한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변증법의 원리를 물리학적으로 해석한 게 작용과 반작용의 원리야. 근데 김어준은 그 변증법을 가지고 20년을 울고먹고 있으니, 그것도 어찌 보면 뭐 능력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인생은 변증법입니다. 정치도 변증법이고, 그 다음에 역사도 변증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위기가 있으면 기회가 오기 마련이고, 기회가 오고 나면 또 위기가 따라오기 마련이에요. 그걸 우리 이제 선조들은 인생사 세옹지마다 뭐 이런 말로 표현을 한 거지.
그러니까 옛날 어르신들도 다 알고 있는 거야. 지금 이제 이걸 우리 현대에서는 무슨 뭐 변증법이 어떠니 저떠니 하면서 뭐 철학적인 언어로 이렇게 표현할 뿐이지 옛날 분들은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응? 그러니까 그런 이제 속담이나 격언이나 이런 말들이 다 나오는 거지. 그래서 옛날 분들이 뭐 지식은 현대인들보다 짧을런지 모르겠지만 어떤 면에서 이제 더 지혜로운 부분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김민석도 그렇잖아요. 이재명도 그렇고. 우리가 지금 돌이켜 생각을 해보면 김민석 18년의 퇴수의 시간이 김민석을 더 성장시키고 무르익게 만드는 시간이 됐던 것. 또 이재명 대통령의 3년 동안의 그 시련의 야당 생활이 대선 패배가 오히려 이재명을 더 성장시키고 이재명을 더 큰 정치인으로 만들었듯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우리가 뭐 이런 정치에 관심을 가지면서 어려운 상황들이 많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 어려움에 위기 때 좌절할 필요 없습니다.